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SMATA의 4장 고객 커뮤니케이션 파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득 및 협상 기법 익히기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요, 설득과 협상의 기본 원칙과 다양한 기법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설득과 협상은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의의와 내용을 좀 구분해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고요. 설득과 협상의 다양한 기법이 출제됩니다. 설득의 6가지 기술, 효과적인 주장을 위한 AREA 법칙, 효과적으로 반론하는 방법을 구분하고 이해하고 학습합니다. 협상의 4단계에서 단계별 준비사항을 이해하고요.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실제 사례와 연관해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은요, 타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라는 목적을 가진 주체가 대상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요. 이외 조정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얻어내기 위한 설득과 협상은 커뮤니케이션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선호를 좀 알아야겠죠? 좋아하는 거, 사전 정보, 고객의 특성, 의도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요. 동기가 유발돼야 됩니다.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화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갖고 가야 되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목표와 결과를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전달하는 방법은 쉽고 적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얘기를 들어드려야 됩니다. 고객의 말에 기울이고요. 고객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칭찬과 호감을 이끌어내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방향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설득의 6가지 기술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어떤 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되는 부분이니 이것은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심전심, 시각에 호소하는 언어이다. 별표, 시각에 호소하는 언어입니다. 표정, 미소, 자세 등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에 대한 따뜻한 배려로 설득하는 거, 타인을 비난하거나 강요하기 전에 나를 먼저 낮추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감성 자극은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감성을 자극하는데요. 이메일, 편지, 문자 등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은 어떤 설득의 언어보다 강렬합니다. 그리고 촌철살인이 있어요.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해서 딱 찍는 한마디, 짧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설득 기법이 되죠. 장황한 설명보다 사실 촌철살인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전문가 혹은 유명 인사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설득 방법이 되죠. 달변인이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막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분들 안 계시죠. 굉장히 짧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은근 끈기. 사실 끈기가 없으면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한 번에 딱 되리라는 건 정말로 희망사항이잖아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여러 번 설득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중요합니다. 감성을 자극할 때요. 어설프게 막 감성적인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굉장히 논리적일 때 고객들은 오히려 감성적인 접근에 더 빠르게 갑니다. 나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타인을 외면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좀 설득할 노력이 필요하고요. 숫자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요. 모든 데이터는 함정이 있으므로 반론에 대한 데이터까지 좀 준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의 기술 중 다음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는 문제인데요.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각에 호소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표정, 미소, 자세 등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요소는 상대에게 많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어서 대화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하는가 보다 그 어휘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맨 첫째 줄에 나와 있었죠, 여러분. 이심전심입니다. 고객의 설득에 대한 설득어법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아주 맞출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셔야 합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동기의 유발, 사상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 고객의 이야기의 경청 고르셨습니까? 사상과 종교, 뭐 이렇게 민감한 주제는 대화에 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쓰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설득의 6대 법칙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사회적인 증거의 법칙. 설득을 하려면 다수의 행동, 다수의 증거가 활용되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좋은 상품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우리나라 제품 중에도 의사협회 인증 뭐 이런 걸 하니까 매출이 올라간다든지 굉장히 뭐 전문가적인 선수 집단이 쓰는 것을 이용해서 판매 증거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호석의 법칙은 호의는 호의를 부름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베풉니다. 샘플을 받아본 고객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시음, 시식 같은 거 하는 거. 일괄성의 법칙, 일괄성 있게 지속적으로 설득합니다. 일괄성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죠? 자, 호감의 법칙, 끌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므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절한 직원이 판매를 할 경우에 판매 매출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희귀성의 법칙, 자신만의 차별적인 특징을 제공합니다. 한정 판매라고 하면 구매 욕구가 훨씬 더 자극되죠. 그 다음에 권위의 법칙, 전문가의 의견이나 공신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신뢰를 얻을 때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단계별로 커뮤니케이션의 활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교재에 있는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협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득했어요, 지금. 이제 협상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협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협상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하여 여럿이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일방적이면 안 되겠죠. 상호가 서로 좋은 결과값을 얻어야 하잖아요. 상대방과 자신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협상은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분배형 유형이 있고요. 이익교환형, 그 다음에 가치 창조형 협상이 있습니다. 분배형 협상은 하나를 놓고 당사자들이 나누는 거예요. 뭐 반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단순한 분배임으로 한쪽이 많이 가지면 그만큼 다른 쪽은 좀 손해보는 현상이겠죠. 이익교환형 협상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의 차이를 찾아서 양쪽 모두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피자를 먹을 때 나는 바삭바삭하니 겉에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나는 안에가 좋아. 부드러운. 치킨 한 마리를 먹을 때도 나는 퍽퍽살이 좋아. 식구 중에 누군가 있고 나는 퍽퍽살 말고 다른 게 좋아. 그럼 한 마리를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이익 교환형 협상입니다. 가치 창조형 협상은 당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난 밀가루가 있어, 난 블루베리 잼이 있어, 그래서 파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 창조형 협상. 이렇게만 늘 어떤 일이 해결된다면 참 좋겠죠. 협상의 기본 원칙, 출제가 그래도 되는 편입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한다. 목표를 뒷받침한 협상의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협상 장소는 홍보라운드와 같이 유리한 장소에서 한다. 첫인상이 좌우한다. 알기 쉬운 단어, 명확한 단어, 절제된 표현을 사용한다.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대화를 끌어들이고 정보를 얻는다. 협상에 도움이 되는 문서나 AV 기기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효과적이다. 협상
협상 대상이나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대화법, 협상 스타일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전에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목표 설정한 다음에 협상의 방향 설정하시고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전략으로 계획할 건지 보시고요.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입수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협상의 5대 요소 있습니다. 협상 목표 설정, 협상력, 관계, 파트너, 정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협상의 목표 설정,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협상 목표를 높게 설정합니다. 두 번째, 협상력은요.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협상력의 4대 결정 요인, 협상자의 지위, 시간 제약, 상호 의존성, 내부 이해관계자의 반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관계는요. 협상자 간에 서로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신뢰, 공통점, 존경, 상호 관심, 호의적인 감정. 그래서 평상시에도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저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건 지속적으로 좀 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의 별표 3개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파트너. 최선의 대안의 약자입니다. 협상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을 의미합니다. 파트너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밑줄 내가 개발할 수 있고요. 자신의 파트너를 가지고 있다면 유리한 조건으로 효과적으로 협상을 전환할 수 있겠죠. 파트너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협상을 결렬시키고 회의장을 걸어 나오는 한계선을 말하며 협상 타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파트너보다 나은 제안은 수락하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건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합니다. 파트너는 다른 대안의 보유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에 다른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협상을 성공해야지 라는 강박관념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요. 상대방을 압박 전술로 활용할 때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므로 꼭 교재를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입니다. 협상 과정은 일정의 정보 수집과 정보 교환의 연속으로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현상 전략으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은 뭘 협상하려고 나왔는지,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 상대 협상 전략과 파트너는 뭔지, 상대의 내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시간 제약, 상대 협상 대표의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의 3대 원칙, 정보가 얼마나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느냐, 정보의 질이 얼마나 좋냐, 정보의 교환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에 있어서 파트너는 협상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대안이나 차선책을 의미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파트너라고 합니다. 파트너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자주 출제되므로 여러분 별표 쳐놓으시고 꼭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 전술로 활용될 때도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 차선책이다. 파트너가 없다면 만들고 좋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파트너가 미치지 못하는 제안이라도 협상을 결렬시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계획으로 협상 타결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고르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라고요? 결렬시키는 게 더 낫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 협상을 하려면 이제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시작, 탐색, 진전, 합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은요, 일단 우호적으로 해야죠. 하자마자 싸워야지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첫인상에서 친근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형성해 주시고요. 탐색, 상대방의 정보 정도를 파악해 주시고요.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랑 어떤 부분이 틀린지 확인해 봐 주시고요. 제시하려는 조건이나 내용에 대한 상대측의 허용 범위와 반응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진전 단계에서는 각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자기 편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부득이하게 양보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교환할 나도 무언가를 제시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합의 단계는 합의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면 협상이 성립됩니다. 이 뒤에 이제 문서로 정리하겠죠. 만약에 좀처럼 결단이 안 나요. 그러면 상대에게 격려를 하거나 협상 중단을 제시해서요. 상대방에게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문서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협상의 4단계 과정인 시작, 탐색, 진전, 합의 단계를 적절히 표현한 건데요. 진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시험 문제를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다번입니다. 당초 제시한 가격의 5%를 인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의고사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도 굉장히 꼼꼼하게 풀어봐 주시고요. 그 모의고사라고 출제돼서 올려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협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고, 목표나 기준이 좀 결렬되기도 했고, 이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대안에 대한 사고가 부족했을 때 이런 경우에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자,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AREA 법칙, 주장, 이유, 증거, 주장이 나옵니다. 자, 우선 주장의 핵심을 먼저 말합니다. 내가 뭘 주장하는지. 두 번째, 주장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증거나 실제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주장, 이유, 증거, 주장.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납니다. 효과적인 주장을 위한 법칙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주장, 이유, 증거, 합의, 주장. 그래서 각각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합의가 잘못됐어요. 제시된 주장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이번에는 효과적인 반론의 기술 5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 기회 탐색, 긍정적인 시작, 반론 내용 명확히,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 반론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사실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반론은 당연히 제시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론을 맞았다 해서 협상이 당장 결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반론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를 탐색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자신이 반론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론하지 않을 저로의 어떤 기회를 탐색하시고요. 자, 동의할 수 있는 점과 일치하는 점이 뭔지 좀 긍정적인 말로 찾아보시면 좋고요. 반론 내용은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나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론 내용을 장황하지 않게 명확하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대비시켜서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나은 점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론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논증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론 내용을 요약해서 간략히 말함으로써 호소력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이렇게 제시됩니다. 효과적으로 반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변을 경청한 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설명한다. 반론의 내용을 되풀이함으로써 호소력이 커지게 한다. 우선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동의할 수 있는 점과 일치점에 대해 말한다. 객관적인 자료나 언어로 상대를 설득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채널로 접근하여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의 생각에서 상대방의 주장보다 우월한 점을 찾아 설명한다. 자, 고르셨습니까? 자, 객관적인 자료나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채널로 접근해서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아니죠. 객관적인 자료를 더 많이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반론을 위한 의견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다빈도로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상대방 주장 가운데 우선 동의할 수 있는 점과 일치하는 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시작한다.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을 대비시켜서 상대방의 주장보다 더 나은 점을 차근차근 설명하여 반대 이유를 분명히 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 주장의 허점이나 모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반론 내용을 명확히 질문한다.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반론을 제기해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발하지 않을 만한 절호의 기회를 탐색한다. 논중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반론 내용을 요약해 간략히 말함으로써 호소력을 커지게 한다. 우리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로 적절한 거. 자, 그래서 라, 가, 다, 나, 마 이렇게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설득의 마지막 갈등 대처 방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어요.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다가 자, 그러면 강요, 회피, 수용, 타협, 협조의 방법이 있는데요. 강요는 상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방식입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이 요구될 때나 회사 전체 이익을 위한 상황일 때 주로 쓰이죠. 회피는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따르지도 않아요. 이익보다 손실이 클 때나 정보가 더 필요할 때 보이는 방식입니다. 수용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 의견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합니다. 경쟁 시 손실이 더 클 때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나타납니다. 타협은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만족할 중간 타협점을 신속하게 찾는 방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 상호 배타적 목표를 추진할 때 보이는 방식이고요. 협조는 양측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참 좋겠죠. 상호 입장 이해가 이해가 목적일 때나 의견 통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할 때 보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는 출제됩니다.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중 자기 만족과 상대방 만족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갈등 대처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몇 번일까요? 협조입니다. 강요는 자기 만족만 있고요. 협조는 상호 위인이 되겠죠. 회피는 자기 만족, 상대방 모두는 불가능합니다. 타협은 자기 만족과 상대방 만족이 어느 정도만 가능한 것이고요. 수용, 순종은 상대방만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SMAT 4장의 고객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설득 및 협상 기법 익히기를 살펴봤습니다. 각 챕터에서 중요한 점, 선생님이 다빈도 출제되는 것들 별표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다빈도 출제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좀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트 5에서 5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